KKMD 923화 스승을 뛰어넘은 제자. 한국 천궁2가 러시아 S350보다 더 높이 평가받는 이유. 2019년 2월 미국의 국제정세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에 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지만 천궁이 꽤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완성을 위해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궁과 한국형 사드 LSAM도 함께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외신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2026년 이란 전쟁으로 지금 중동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어지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중심이 된 저항의 축 네트워크가 피의 보복을 맹세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미사일, 드론 공격을 퍼붓고 있죠.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보유하고 있는 다층 방공망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두 나라 모두 대한민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천궁2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궁2 포대를 아직 하나도 인도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천궁2 포대 2개를 인도받았고, 공격해 들어오는 이란의 미사일들을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함께 90% 이상의 확률로 요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천궁2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궁2에 관해서는 이전에 몇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사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번역해본 후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층 구조를 지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시스템은 서로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방어선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하기 위해 미사일의 궤적에 따른 각각의 고도와 단계에서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기술은 러시아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S350 천궁2. 대한민국의 방공망에 추가된 최신 무기체계가 바로 KMSAM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이 천궁 지대공 미사일을 개량하여 항공기뿐만 아니라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량시킨 천궁2다. 천궁2는 근접거리에서 탄두를 폭발시켜 목표물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목표물에 400kg의 무게를 지닌 미사일 자체를 충돌시켜 파괴하는 직접 요격 히투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후화된 MIM-23 호크 미사일 포대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천궁은 이미 한국군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적어도 최소 1개 이상의 천궁 미사일 포대가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봄 천궁2는 최종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테스트를 하는 동안 표적으로 주어졌던 5발의 탄도미사일 모두를 격추시켰다. 대한민국 군 수뇌부는 2017년 6월에 미사일을 개당 130만 달러, 당시 환율로 15억 4천만 원 정도 가격으로 양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천궁 제조 기술은 러시아와의 협력관계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협력관계의 시작은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레이더 기술을 처음 인수했던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98년 삼성, 지금의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가공할 위력을 지닌 러시아의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설계 요소를 기반으로 KMSAM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KMSAM은 비록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이지만 S-400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설계 요소도 차용했다. 사실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동협력 업체인 미사일 설계 회사 알마즈 안테이는 2017년 9월에 시리아에서 실전 배치되었다고 보고된 S350 비티아즈라고 불리는 천궁의 상위 버전을 만들어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는 천궁1과 이를 개량하여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게 만든 천궁2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400의 기술 일부가 적용된 S350은 사거리나 요격 고도에서 천궁1보다 상위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개량된 천궁2와는 동급 시스템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S350보다 늦게 개발되기 시작한 천궁이 S350보다 4년 앞선 2016년에 실전 배치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러시아가 S350의 설계도를 완성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천궁1 생산 공장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궁은 15km에서 18km 높이의 고도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반경 40km 범위를 방어할 수 있다. 각 유닛에는 90km 이내에 있는 목표물을 추적 및 식별하고 그에 대한 추적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트럭 장착형 다기능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다. 3차원 입체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레이더는 한 번에 최소 40개의 목표물 접촉을 추적할 수 있으며 전자기 펄스 공격, 예를 들면 핵폭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전자기 펄스 방해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어 능력을 지니고 있다. 미사일 발사 방향에 대한 정보는 미사일 포대의 지휘 명령 차량에서부터 최대 8발의 미사일 셀이 장착된 6대의 이동식 발사대 차량에 전달된다. 특히 직경 275mm 천궁 요격 미사일은 콜드 런치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S400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9M96 단거리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콜드 런치 방식이란 발사 중 인근에 있을지도 모를 작업 인원에 대한 부상과 발사대에 대한 손상 위험을 줄이고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도록 먼저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발사 튜브에서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 올린 후 로켓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마하 4와 마하 5 사이의 속도로 비행하는 천궁 요격 미사일은 포대 레이더로부터 중간 궤도 수정을 받은 후 목표물과 가까운 범위 내에 도달했을 때 자체 레이더 시커를 사용하는 능동 레이더 유도로 전환한다. 마지막 종말 유도 단계에서 이륙 시 사용되었던 분사기가 다시 축추력기로 사용되어 원활한 기동성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목표물이 이 민첩한 대공 미사일을 피해가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천궁 미사일은 50G에 필적하는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레이더 방해 전파에 강하고 발열량이 낮아 쉽게 감지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보유하고 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천궁1 KM-SAM 블락 1의 기본 설계는 S300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러시아의 대공 방어 체계 S350 비티아즈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무기 체계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초기 버전인 천궁1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개량된 천궁2의 성능이 S350 비티아즈와 비슷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에 급부리를 두고 있지만 이후 천궁2로 진화하면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천궁2를 두고 한국판 S350이 아니라 미국 패트리어트 팩3에 러시아 S350의 특징을 가미한 하이브리드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압축가스를 통해 수직으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띄워 올린 후 로켓을 점화하는 콜드 런치 방식과 측면 추력 제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러시아 S300, S400 계열과 유사합니다. 반면 요격 미사일이 목표물에 근접 폭발하여 파편으로 요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사일 자체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직접 충돌하는 히트킬 요격 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천궁2는 미국 패트리어트 팩3와 유사합니다. 포대를 구성하는 체계 역시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소, 발사대, 데이터 링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의 시스템과 비슷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궁2 포대를 구성하는 체계가 러시아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깝다는 것은 미국산 패트리어트나 사드 혹은
유럽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나라들에게 천궁2가 훨씬 다루기 쉬운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미국 사드와 패트리어트, 스위스 스카이가드, 그리고 프랑스 크로탈 등으로 다층 방공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제 중거리 지대공 시스템 S-350이 끼어들면 꽤나 어색한 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유럽 시스템과 구조가 비슷한 천궁2는 큰 어려움 없이 통합될 것이 분명하고요. 방산 분야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국가가 기술을 전수해준 국가를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40년에서 50년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천궁2의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자인 천궁2가 스승인 러시아 S-350이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시장을 선점해버린 것입니다. 장거리 대공 요격은 S-400에, 중단거리 대공 요격은 S-300에게 맡기려고 했던 러시아에게 중거리 대공 요격 시스템 S-350은 중요한 무기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개발 예산이 전격적으로 삭감되는 불행까지 겹쳤고요. 그러나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던 대한민국 정책 입안자들 및 엔지니어들은 천궁1이라는 형태로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실전 배치시키고 여기에 서구의 기술을 접목하고 개량하는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천궁2라는 우수한 가성비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 발당 수십억 원이 넘는 미국 패트리어트 절반 이하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천궁2는 패트리어트에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으로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지금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천궁 개발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 위대한 업적입니다. 한 가지 예로 천궁 요격 미사일에 탑재된 레이더 탐색기 시커 기술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이 확보되면서 비로소 대한민국은 능동 레이더 탐색기 기반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천궁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미사일 강국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러시아 S-350이 실전 배치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